안녕하세요. 대치 스터디 앤 아트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입시 설명회를 하지 못해서 어머니들 궁금해하시는 정보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네, 저는 대치동 강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기를 담당하고 있는 신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는 설명회에 앞서 상위권 미대를 전문적으로 설명회를 드릴 거라서요. 서울대, 홍익대, 국민대, 고려대, 과기대까지 미술대학들의 수시와 정시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특별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머니들께서 직접 온라인상에서 다 찾아보시고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간략 대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대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디자인하는 친구들, 뭐 미술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미대를 정말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조금 변화된 지점이 있고 변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시간도 어떻게 쓰셔야 되나, 그다음에 입시 전형들은 또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강 보실 때 좀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 핵심만 좀 찝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울대가 올해부터 디자인 학부가 전부 정시 가군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리고 예년에는 보통 수시에서 실기를 기초 소양 평가를 보고 5배수에 선발이 되고 난 다음에 수능과 더불어서 면접을 보던 것에서 이제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정시로 가는데 성적에서 일단 수능 성적에서 10배수로 컷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이 성적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 그다음에 탐구 성적에서 예전에는 비등했지만 올해는 좀 바뀌었죠. 그래서 국어랑 탐구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는 이 10배수 중에서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방향을 선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는 실기 21명입니다. 디자인 학부가. 그다음에 이제 공예도 있긴 한데 일단은 서울대 디자인 학부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210명을 먼저 성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컷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대가 정시 인원이 219명입니다. 211명이 실기, 그리고 비실기가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가 가군에서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국민대와 이대를 중심으로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현역 학생들은 쉽게 서울대 디자인학부 시험을 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제 예상은 물론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겠지만 수능으로 10배수를 뽑는다고 하는데 10배수가 다 모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일단은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군의 주요 대학이 있습니다. 홍대, 고대, 서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대도 인원수가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다음 고대도 고대 같은 경우는 올해 15명을 수시에서 면접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35명으로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홍대와 고대 또는 서강대를 아주 핵심 대학들이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 또는 좀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서울대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보고 나머지들은 성적이 그래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서울대 디자인과 문제가 어렵습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서울대 실기를 벌써 준비한다라는 거는 아마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것 위험한 같아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못 봐버리면
서울대 준비했다가 다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쉽지 않겠죠. 일단은 서울대를 볼 수 없다라는 거는 성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국민대나 이대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기초 디자인 유형을 해야 되는데 기디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기소를 보긴 쉽지 않죠. 예, 기초 디자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초 디자인은 숙련도가 높고 그다음에 인서울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 사실은 실기 수준이 다 상향화돼 있고 실기가 어느 정도는 평준화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기초소양을 준비하셨던 분들 또는 서울대 디자인과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능 이후에 하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인간이니까요. 예,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화까지 하면 너무 디테일해지고 복잡해지고 하니까요. 일단 서울대를 놓고 봤을 때 오늘의 이 설명의 포인트는 디자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디자인과를 보신다라는 거는 일단 홍대, 고대, 서가기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학생들. 예, 그러면 이런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냐라고 보면 첫 번째 실기와 더불어서 수능 성적이 일정한 수준이 돼야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대, 고대, 국민대를 이미 합격해서 오래 그렇죠. 다니는 학생들 예, 중에서 반수생들 그렇죠. 있죠. 예, 반수생들 중에서 이분들이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능을 벌써 준비하면서 그렇죠. 네. 예, 그 이후에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분들은 아쉬울 게 없죠. 사실은 아쉬울 네. 게 없어서 충분히 또 도전하실 만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두 번. 실제로 저희 학원에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대 디자인과를 다니고 있거나 국민대를 다니고 있거나 홍대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데 반수를 통해서 서울대 디자인과를 보겠다라는 상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자신 있게 도전을 할 것 같고 예. 이제 원장님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정시였죠 그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희 때가 경쟁률이 서울대는 원래 보통 2대 1이 잘 안 되죠. 근데 미대가 그 당시에도 높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4.5대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럼 미대가 인기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서울대가 정시로 왔을 때는 예전처럼 막 몇십 대 1, 몇백 대 1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이 돼요. 실제로 예. 서울대 정시 인기학과들도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10배수가 있지만 10대 1 이하로 갈 확률도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의 선생님하고 똑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의 숫자 분포가 이미 그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민대가 디자인 학부만 조영대학 219명이죠. 그렇죠. 예, 219명이고 보통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배수를 보면 3배수 보통 4배수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험 실기를 치를 수 있는 분들이 뭐 3배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과별로 2개 과는 또 5배수로 1차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면 대략 놓고만 봐도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미 국민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 1,000여 명이 210명의 국민대를 놔두고 예. 서울대 21명이 지원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여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도 디자인만 놓고 보면 55명입니다. 56명입니다. 정시에서. 그러면 적어도 거기도 한 200명 정도, 4배수 정도는 올해 아무리 못해도 많게는 8배수까지 가기도 하는데 4배수 정도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2개 학교만 해도 이 국민대와 이대를 지원하는 준비하는 학생마다 1,200명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좋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대 준비를 한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학생들은 한 2배수에서 한 3배수 내외로 보고 나머지는 국민대와 이대를 볼 수 없는 학생들일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기초 면피용이 디자인을 될수 안 있습니다. 했는데 예, 맞습니다. 기디를 안 했는데 어디는 가군에 넣긴 넣어야 돼. 근데 나는 서울대를 그래 시험이나 한번 봐보자. 근데 이런 학생들이 될 확률은 정말 신의 손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조금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좀 받았습니다. 그 서울대 서양화, 그다음에 동양화, 조소를 하셨던 학생들 중에서 수시에서 왜냐하면 이제 디자인은 정시고 나머지는 수시가 되니까 수시에서 안 되신 분들이 다시 정시로 도전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역시 이제 서울대에서 1차가 안 되신 분들이 특히 수시에서 안 되신 분들, 서양화, 동양화, 조소에서 안 되신 분들이 수능을 잘 맞아서 실제로 수능 점수는 더 높죠.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이 디자인이 사실 더 올라갔다고 봐요. 최저학력 기준은 없어지지만 수능 점수는 훨씬 더 상향화됐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1차 수시가 안 된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분들이 볼 수 있는 과는 아마 공예를 중심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놓고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해학과, 서양학과나 동양화, 조소 문제만큼이나 서울대 디자인과 문제가 어렵죠. 아니 원장님 그때 그 서양화 하던 친구로 디자인 합격 서울대 시킨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사고 체계가 그러니까 서양화나 동양화 또는 조소처럼 이 소위 이제 조형 또는 순수 조형 파트를 하던 분들이 이 디자인으로 불과 한 2달 만에 전환한다라는 게 언어를 달리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어를 그렇죠. 쓰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뭔가를 표현이십니다. 해야 되고 예. 아니면 산문을 쓰던 사람이 시를 창작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저도. 예. 네. 예.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수학에 대한 질문이에요. 서울대 이제 디자인과가 수학을 보기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수학을 이제 많이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볼 수 있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올해 서울대를 지원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수학을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과 전형이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예. 수학 같은 경우는 점수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4등급부터 0점 몇 점씩 이제 감점이 돼서 최고 감점이 2.4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면 되게 중요한 점수지만 정말 실기나 또 면접이라든가 다른 배점이 아주 높다면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조합에 따라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내가 좀 간당간당했다 그러면 요번에 예, 맞습니다. 요번에 수학, 영어, 한국사는 그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시면 되냐면 그 MSG 정도 라면에 들어있는 MS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사실 이렇게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빈 시간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하시면 적어도 뭐 8, 9등급은 안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요번에 서울대 디자인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비실기도 있지만 팁이 하나 있다면 지역 균형 선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다 최저 등급이 2였다면 네, 맞아요. 올해 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탐구 영역에서 2개 등급 합을 4로 맞춰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2 또는 1 안에 들어야 됐다면 이제는 간혹 사탐이 한 개 과목이 3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예전 같았으면 이제 불합격이지만 올해는 다른 과목이 탐구 하나가 1, 그러면 다른 거 하나가 3이 나와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이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1차를 합격하고도 수능 성적이 국어, 영어, 탐 1, 탐 2가 1, 4 이런 경우가 네, 실제로 저희 학원에도 있었고요. 예. 물론 이제 그 학생은 홍대를 갔지만
네. 이런 서울대를 1차를 대고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2랑 합 4는 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한 50% 이상 많은 학생들이 구제되는 정도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50에서 예, 예, 예. 2배 정도까지라고 보고 서울대에서 저는 이제 입시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접이 예, 중요해. 30%가 됐잖아요. 예,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2배수에서 3배수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 성적을 일단은 영어는 사실 올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탐구가 111 또는 222 예, 그렇죠. 이 안에 다 들어야 되고요. 일단은 그분들 그 이하 분들이 행여나 실기를 잘해서 이렇게 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게 안 된다라고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성적표를 여러분들의 성적을 학교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실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균형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30%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박 면접이지 않겠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대 디자인과는 압박 면접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압박 면접이 아니더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친구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봐도 그런 경우거나 아니면 그림이 너무너무 완벽하고 성적이 너무너무 완벽해서 예. 그것만 봐도 흐뭇해. 그럼 교수님들 와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신변잡기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서울대 면접은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맞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학원이 이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학원인데요. 제가 면접을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 아이들이 서울대 면접 보고 오면 정말 5초 만에 전화를 하게끔 제가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을 맞습니다. 닫고 나와서 5발자국 걸어서 아이들 바로 전화가 와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도 인간 망각의 동물이니까 맞습니다.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무슨 질문했는지 쭉 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쭉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와 저걸 어떻게 대답했지 우리 애들 장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림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습니다. 합니다. 실제로 복기를 예. 해보면은 아이들이 면접을 보고 나와서 이 복기를 해보면요 거의 10분 동안 숨 쉴 틈이 없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질문이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보면은 아이 학생의 수준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게 빨리 평가할 수 있겠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감의 싸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거기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가 가군을 물론 이제 서울대가 올해 입시가 말고 다음 입시에는 나군으로 바뀌지만 올해 가군에 있는 동안은 적어도 나군의 홍대, 고대, 서가기에 대한 담보 또는 이미 학교를 합격하신 분들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현역 친구들은 서울대 네. 보는 게 정말 나는 정말 굳건한 마음을 갖고 서울대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저희 학원에도 있었잖아요. 예. 이런 친구들이 아니면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어머니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정보가. 예, 그래서 예. 서울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대치 스터디 앤 아트 블로그에 거의 이제 전체적인 면접의 서머리나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대답이 왔는지를 올려드릴 건데요. 그 시기에 먼저 아이들한테 간단한 브리핑을 시킨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의도와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래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고 교수님들께서 끊임없이 질문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너는 이걸 보고 관객이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니? 이 표현에서 아쉬운 게 뭐니? 이 색이나 이런 걸 배치한 이유가 뭐니? 그러니까 이유는 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느냐면 사실 미술이라는 건 특히 디자인에서 모든 것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렵죠. 실제로 그 이유를 진술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작품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직관적인 측면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쵸.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압박 면접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기는 서울대 실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대학을 합격하시지 않은 분들, 합격하는 분들은 일단은 수능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고3이라든가 또는 재수라는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분들은 고대, 국민대 준비가 충분히 되시고, 소위 얘기해서 소묘 계열의 표현력을 충분히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난 후에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야 네. 심리적인 부분,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입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 서울대 실기는 현역들이 도전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거, 그리고 면접이 실기 비중이랑 같기 때문에 30%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커리를 드릴 수 있냐면, 저희는 인문학 수업이 있어요, 매주. 그래서 그 안에서 디자이너들이나 디자인에 대한 거, 디자인 언어에 대한 거, 조형 이것뿐만 아니라 뭐 미술사, 철학, 시사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다 공부를 하고 가요. 그러다 보면 디자인 실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를 합격하거나 홍대 디자인과를 합격한 친구들이 가장 이제 도움이 됐던 수업으로 꼽는 수업입니다. 네, 깨알 광고죠. 네. 그리고 네, 먼저 홍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홍대는 인원수가 사실 많죠. 한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캠자까지 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세종까지 하면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위권 학생분들은 일단 홍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대가 요번에 24명이 있습니다. 네. 예, 수시에서. 그다음에 국민대 근데 디자인만 24명이고 실제로는 56명입니다. 맞아요. 예, 동양화, 서양화, 조소, 그다음에 도자, 그다음에 섬유, 패션 디자인까지 해서 5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화를 하셨던 분들도 뭐 섬유, 패션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수시가 이대가 56명이 늘었습니다. 비실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다 찾아보셨겠지만 포인트는 2차까지 통과했을 때 면접 20%. 면접이 아주 중요해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깨알같이 인문학 수업 들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대가 또 15명이 원래 50명 중에서 정시에서 나군에서 50명을 선발하던 고대가 15명을 또 수시에서 뽑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고대도 수시에서 학종이랑 플러스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학교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홍대, 국민대, 이대를 여러분들은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고대까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홍대만 놓고 생각하시기에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까지 된다 안 된다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예. 어머님들이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내신이 몇 점까지 가능하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리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신은. 예,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미자라든가 디자인과 합격한 친구들은 예고 제외하고 메이저 S 예고를 제외하고서는 2.1 정도 안에서 거의 다 합격을 했다고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점의 구는 1.7 정도로 저는 봐요. 그래서 홍대가 이제 3배수 안에 들다 하더라도 2차 서류가 미알보 100에서 미알보 플러스 서류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안에 성적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홍대 입학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배수만 넘어가면 거기에서부터는 저는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3배수죠, 3배수. 네, 3배수. 네. 근데 면접을 이제 어떻게 아시냐면 이제 말을 잘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 절대 아니에요. 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홍대 홈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에 이제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드로잉과 관련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보통 4개 정도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과별 학과별로 원래 다른 그쵸. 문제를 내는데 홍대 입학처에서는 문제를 하나만 공개를 하는데 저희 학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요. 그거 다 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도 찾아보니까 네. 이게 대부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정리해 저희가 이거 찾는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막 이런 식이에요. 막 여자 등에 바이올린이 그려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저희는 그거를 구글을 막 검색해서 영어로 검색하고 물론 다 찾아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 모두 이제 같이 공개를 해서 특히, 공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까지 오시기 힘드신 분들,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지방에 네, 계신 네. 분들 또 그 지방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실 그렇죠. 힘들어한다는- 대치동까지 접근하시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대- 저희도 블로그에 막 이렇게 면접 정보나 이제 시험 정보를 올리면 이제 경쟁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미술 너무 하고 싶은데 디자인 너무 하고 싶은데 대치동까지 올 상황이나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블로그라든가 저희 학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서 또 때려놓는 너무 바쁜 시기가 아니면 그냥 전화 주시면 최대한 도울 수 있을 만큼 좀 돕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우리 대치동 강 선생님께서는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대, 고대, 이대 말고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희대도 준비하실 수 있고 또 세종대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블로그에 다 올려놓으셨죠. 네네네. 그리고 더 오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시가 사실은 빨리 끝나야 이게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이 코로나로 지쳤는데 입시로 또 한 번 지치려고 하면 얼마나 너무 힘드실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사실 자료가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면은 그래도 좀 위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대에 대해서는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저희가 홍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합격생이 많이 있고 저희는 홍대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학원이에요. 거의 실패한 친구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다 합격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 미술활동 보고서는 교과 5개, 비교과 10개, 그다음에 종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홍대 홈페이지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지 어떤 항목을 쓰는지 다 잘 나와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돼요. 뭐 겹치게 쓰신다거나 이런 일이 없으시려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걸 좀 숙지를 하시고 생기부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미술 활동들이 되게 많고 교과도 채울 수 있지만 인문계 친구들은 이런 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교과 활동으로 미술 교과를 채운다던가 비교과 활동에서 개인 작품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관심 분야와 자기가 좋아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많이 하시게 재밌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뭐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예고 학생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전 예고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예고라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고 친구들이 잘해요. 예, 잘합니다. 그러니까 실기력도 높고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은 뭐 6살, 7살 때부터 뭐 영재 미술 하면서 자기가 미술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있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 자체가 아주 가지고 있는 역량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좀 깊이 있는 부분들이 미술활동 보고서라든가 면접에서 더 크게 많이 드러나는 게 사실이고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활동보다 예고에서 할 수 있는 미술활동이 사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기력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능력이라든가 회화 능력이라든가 뭐 조서 모든 부분에서 좀 입증하기가 사실 좀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올해 한 40여 명 정도 홍대에 합격하게 된 학생들의 그 예고 비율을 보면 한 10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네, 저희 학원은 일반고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일반고 학생들을 또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진짜 보석 같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쵸. 또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보석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 관심, 그 다음에 디자인 또는 각 전공들에 대한 그 애착들은 사실 굉장히 정말 굉장히 불덩이 훌륭합니다. 같잖아요. 일반고 아름답습니다. 친구들은 사실 보고 있으면. 정말 막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날 것처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어떤 일반고도 굉장히 내신 따기 힘든 학교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1점대, 2점대 성적을 유지하면서 미술 실기를 하면서 생기부까지 생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저력을 믿으시고 예. 그래서 디자인이 뭐 반드시 손에 어떤 숙련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회화나 이런 쪽에서도 파인아트 쪽에서도 일반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올해. 예, 맞습니다. 예, 공예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분명히 이제 많은 걸 보고 자기의 이제 인풋을 많이 쌓으면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차까지 됐을 때는 저희 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드로잉입니다. 왜냐하면 홍대 면접에서 가장 포인트는 사실 작품 분석. 나와 있는 작품들을 뭐 3점이면 3점, 2점이면 2점 이걸 분석하는 거는 큰 변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어느 정도는 공부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진술할 능력들이 되는데 네. 문제는 자기 표현에서 포인트인 드로잉을 10분에서 10분 내외로 할 수 있는 그 드로잉에서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너무 저희가- 준비 없이 많이 가요 그쵸. 친구들이. 예, 그래서 저희는 준비 학생들하고 그것을 가장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별력을 갖고 자기 표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들을 다 적용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홍대 특강은 저희가 드로잉을 한 80% 수업을 하신다고 맞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술사를 공부한다 홍대 면접을 하는데 저는 그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미술사 수업은 1시간, 2시간 안에 끝내거든요. 예. 실제로 홍대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홍대 교수님들이 들어오자마자 1초도 안 돼서 했던 말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운 천박한 미술사 읊을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술 작품 분석도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기초 지식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자기 이야기와 더불어서 연계시켜서 또 그러니까 각도를 달리 본다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와 함께 연동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해석이지 기존의 작품들이 어떻다를 얘기하는 네. 거는 사실 매력 포인트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이 했던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은데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면접에 있어서도 본인의 얘기를 해야지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맞습니다. 겉도는 네. 이야기만 하면 그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팁을 드리자면 이게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홍대 교수라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면접에 대한 질문을 내가 어떻게 몇 점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순간 면접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훌륭한 교수님들,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교수님들한테 맞추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면 내가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지 교수님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실 불가능한 도전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도 다 스터디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이 더 선행돼야 되지 네.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홍대에 합격한 친구들이 술기를 보낼 때도 제가 부탁하는 게 학원 광고할 거 아니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정보를 알차게 후배들에게 전달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친구들도 자기의 어떤 핵심 포인트를 어디서 잡았는지 어떤 작품을 공부했는지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내신 공부는 그런 팁들을 많이 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다 공개를 해놨으니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홍대 정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정시도 굉장히 많이 보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 친구는 홍대 정시에 쓸 수 없어. 나군에서. 예, 고대를 봐야 돼. 이런 친구들, 넌 절대 못 붙어. 이런 친구들도 저희가 한 3명 정도를 합격을 시켰는데 정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수시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예고 친구들이 내신을 챙기고 실기를 하면서 수능까지 준비가 가능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고 친구들은 수시에서 사실 1.2, 1.3 이런 정말 초고 내신을 맞더라도 홍대 1, 2차에서 이미 탈락을 하는 1차선 아니지만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예, 실제로 내신 2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이 홍대 수시에서 합격할 확률은 저는 이제 10명 중에 2명 정도로 봐요. 그 정도로 조금 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절대 놓지 말고 정시까지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대나 국민대도 사실 일반고 친구들이 디자인과 입시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인원도 적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런 측면이 듭니다. 이게 코로나 전국에 따른 변화도 있지만 사실 실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학생들한테 지금 현저하게 지금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국어와 탐구, 특히 미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시간이 적은 대신에 있는 시간을 정말 압축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이 실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있는 시간에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네. 겨울 특강처럼 합니다. 네, 물론 맞아요. 이제 수업 탄수를 늘리는 게 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죠. 수업 강도를 지금 거의 최대한 끌어올려. 시험 전날처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미대 입시의 핵심은 정말 실기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라고 맞습니다.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것은 혹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대를 준비하는데 굳이 뭐 실기를 해야 되느냐? 이건 또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학생별로. 네, 예, 맞아요. 그건 그러나 개별적인 거라서. 되게 네. 실기 준비가 홍대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이라고 해서 전혀 실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들 병행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저희가 실기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실제로 인문계 친구들 중에 미술학원을 단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홍익대를 지원한 친구들이 2-3명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이제 드로잉 특강 때 드로잉을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고 실제로 합격했습니다. 뭐 미자전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공예라든가. 네. 그래서 이제 홍대 드로잉 같은 경우는 기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미술 실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2가지 측면. 내가 실기를 잘한다 하고 드로잉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실기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홍대는 도전을 못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참 그거를 단언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거는 학생을 만나보고 찾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추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대 면접, 수시 면접 얘기를 했는데 이 준비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15명, 그다음 이대 24명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대 위주로 얘기했다고 해서 나머지가 빠진 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은 준비 과정도 좀 더 일관되게 또 덜 불안하게 네, 하실 맞습니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작년 입시에서 네. 재수생이 딱 1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미대 입시 같은 경우는 모든 학원이 재수생이 한 40에서 60% 선이 돼요. 그만큼 좀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좀 많은 친구들을 그 해 연도에 보낼 수 있었던 거는 고집 자기 미대 입시 잘 모르니까 몇 개 학교만 이제 고집하는 친구들 많고 일반과를 잘 생각을 못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다가 내가 실기가 정말 너무 안 되고 올해 입시를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모두 무료로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서울여대라든가 뭐 시립대 조경 디자인, 조경 예술학과라든가 아니면 경희대 실내 디자인 학과라든가 동국대 영화 영상학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진학을 시킨 적도 굉장히 많이 예,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국민대만 바라보고 실기 막 안 되는데 삼수 사수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사실 지금은 저는 전공은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어떤 디자인 되겠다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조경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이 이제 미대가 아닌 경우에도 예.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고 나는 재수는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학원에서 좀 컨설팅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국민대는 뭐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국민대에서 이번에 이제 포인트 중에 큰 변화는 뭐냐면 수학의 반영입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싫어. 예, 지금 예. 얼마나 싫을까 이거 보면서. 근데 이 수학은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학 점수가 항수, 쉽게 해서 어느 정도 항상 점수가 유지되는 학생들이 있고 오히려 탐구가 변화폭이 큽니다. 그래서 탐구가 안정적인 학생들은 탐구를 하시는 게 맞고 수학이 예전에는 이제 수학이 안 들어갔을 때는 지원조차 안 됐지만 이제는 이제 수학을 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시는 학생들도 이제 국민대를 지원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건 훨씬 더 학생들은 다행인 굉장히 적조하지만 거죠. 예, 예. 그래서 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뭐 저는 수학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탐구는 점수가 좀 왔다 갔다. 속된 변동폭이- 말로 짤 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신다 그러면은 수학을 하는 올해도 게 이제 홍대나 서울대나 이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만점을 받았는데도 뭐 2등급이 나왔다거나 예, 뭐 이런 예.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예. 여력이 되신다면 수학을 하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대의 매력은 가군에서 어차피 국민대는 수시 인원이 거의 적다고 봐야 예, 되죠. 없어요. 네. 국민 프론티어 해도 한 10명 내외고 그다음에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해도 15명이라 사실 네. 국민대 대신에 국민대 매력은 219명. 그러니까 211명 그렇죠. 정시 가군에서 211명이라는 실기 전형. 아니 실제로 저희 학생이 서울대, 홍대 디자인과를 둘 다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디자인과, 홍대 디자인과. 국민대 수시 떨어졌습니다. 광탈. 예, 그렇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아니 대부분이 그렇죠. 예, 국민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 정말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대는 보통 이제 서울대, 홍대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국민대 정말 이게 아름답다라고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너무 실력이 좋아요. 간 예, 친구들이. 학생들 준비하는 예. 태도도 너무 좋고 실기 그다음에 성적 그다음에 그 면접 준비하는 그 애티튜드들 다 보면 이 학교가 발전하겠구나. 이 훌륭한 학생들이 가는 점점 학교. 잘 될 것 같은 학교예요. 예, 정말로 예. 기대되고 그다음에 성적 되는 학생들한테 이게 일단 관문이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어쩌면 이제 어머니들 많이 아시는 정보일 수도 있고 아시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각 학교 입학처에 있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지 뭐 이제 뭐 몇 천만 원을 내고 뭐 컨설팅을 받고 이런 정보들보다도 학교 홈페이지 자주 가보시고 입학처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좋은 학원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맞는 학원이 어디인지를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원의 장점은 첫 번째 제 장점은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을 해준다는 것과 아이들이 이제 그림만 그리면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쉽거든요. 사실 미술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인문학 수업이라든가 저희 이론 수업, 뭐 작가 수업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미술의 흥미를 가지고 매력을 느끼고 정말 이것이 어메이징한 아트의 세계라는 것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힘내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실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강사진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는 이제 뭐 물론 아르바이트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원장님께서 직접 이제 아이들을 1대1로 다 그림 시범과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강사분들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뭐 홍대 수석 입학하시고 서울대 대학원 다니시고 이런 강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밀착 지도를 하세요. 저희가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고 아무래도 상위권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예. 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수업 시간에 실제 했던 질문입니다. 뭐냐면 선생님 핀터레스트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원들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C학원, G학원, 뭐 M학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원들 그림들이 다 좋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대치동에 인근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적극 보라고 합니다. 핀터레스트 봐라. 그리고 저희도 보면 그 학생들이 모든 학원들에서 옵니다. 각 학원들에서 어느 학원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습니다. 니네 스타일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보완하면 되는 거지. 학생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림들을 무시해 버리면 그렇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처음부터. 너무 혼란이 많고요. 실제로 학생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죠.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는 뭐 다시 한다고 하든 또는 고3이 돼서 이제 좀 입시에 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 스타일을 그렇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림, 뭐 수석하는 그림, 소위 얘기해서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림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꼭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적어도 좀 떨어지지 않는 그림, 무슨 불합격하지 얘기냐면- 않는 예, 그렇죠. 그림. 그래서 다른 뭐 학원들의 그림들 이런 거 저는 뭐 노출하냐 마냐 선생님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출하지 않는다고 노출이 안 됩니까? 세상이 어떤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보겠다. 저는 충분히 보라 합니다. 그리고 네 것을 충분히 만들어라. 뭐 M학원 스타일이 좋다. 또는 뭐 G학원 스타일이 좋다. C학원 스타일이 좋다. 아우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범들 많이 있고 유튜브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 수업은 사실 기초 디자인은 제가 이제 좀 안 합니다. 그러나 기초 디자인 영상 같은 거 볼 수 있으면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 좋은 공부가 되니까.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노출이냐 아니냐 사진을 찍냐 마냐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기존의 미술학원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의 좀 자존감을 높여주고 예, 그게 더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사니까 많은 정보 보면서 실제로 디자인 미술을 더 좋아하고 안목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입시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걸 버텨내려면 그림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과정이 즐거워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효과도 안 납니다. 사실 효율이 네.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미대 입시생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가장 개선하고 수업 분위기도 좋게 하고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다들 좀 힘든 시기시겠지만 오늘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그냥 편안하게 틀어놓으시고 한두 번 보시면 전반적인 이제 상위권 미대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가닥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건강하게 코로나 이겨내시고 또 네. 세부적인 것은 학원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